잘해봤자 본전 내지는 잘못하면 정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안녕하세요, 주변들의 조민근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재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송재성 변호사가 재판을 갔기 때문에 제가 송재성 변호사 없는 틈을 타서 저 혼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송재성 변호사가 없는 게 아니죠. 송재성 변호사입니다. 김정일이 닮았습니다. 네. 오늘은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거짓말 탐지기가 과연 무엇인가, 형사사건에서 어떤 증거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람의 맥박 내지는 호흡, 이런 것들의 반응을 판단하고 체크해서 과연 이 사람이 이 시점에 대답하는 부분이 진실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가리는 그런 조사 방법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 애매한 사건 내지는 진위 판단이 좀 불분명한 사건의 경우에 항상 수사기관은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한다 내지는 최면 조사를 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저희가 기존에 이제 성범죄에 대해서 조사를 받을 때 거짓말 탐지기를 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이제 말씀드린 게 있는데, 왜 거짓말 탐지기 조사가 불필요하고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법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짓말 탐지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리딩 판례이기 때문에 유명한 그 구절인데요. 거짓말 탐지기를 했을 때 과연 이게 증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전히 거짓말 탐지기가 이게 증거 방법으로 올라왔을 때 거기에 대한 다툼이 많습니다. 한 2년 전에 그 지방법원에서 나왔던 판례에 대해서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법원 판례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여전히 거짓말 탐지기는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증거로 쓸 수 없다 라는 판결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어요.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를 마치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라고 특정하고 단정해 놓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하자라고 하면서, 내가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면요, 보통 상대방은 한다는데 만약에 상대방은 진실 나왔는데 너 안 하면 너한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 그래도 안 할래?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절대 응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지만, 수사 단계에서 저희가 선임되지 않고 공판 단계에서 선임된 경우에 거짓말 탐지기의 조사 결과가 증거 목록에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증거 서류로 나오는 거죠. 공판 절차에서 증거 동의 절차를 진행을 하는데, 어떤 증거에는 동의를 하고 어떤 증거에는 부동의를 하고 내지는 내용을 부인하고, 이런 절차를 말합니다. 그런데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가 나오면 항상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부동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재판장님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 부분을 기록에서 떼내버립니다. 이렇게 거짓말 탐지기를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요즘에 성범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중간간이나 강간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억울하게 이제 고소를 당하거나 신고를 당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애매한 상황에 놓였을 때 수사기관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기소를 하거나 이렇게 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수사기관에서는 할까요? 수사기관에서도 현재 갖고 있는 증거만으로 피의자를 기소하기가 애매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증거인데 이것을 수사기관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죠. 굳이 이거를 해가지고 나한테 잘해봤자 본전 내지는 잘못하면 정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이런 증거를 만들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거짓말 탐지기는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생리적 반응이 일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진실을 말하더라도 실제로 심장박동이 쿵쾅쿵쾅 더 뛰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안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이코패스 내지는 소시오패스, 극단적인 질문이나 상황이 들어와도 전혀 움찔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증거 방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점 참고하셔가지고 앞으로 거짓말 탐지기에 대한 법적인 지위라든가 의미, 이런 것들을 명확히 아시고 여기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거짓말 탐지기의 조사를 통해서 불이익을 받는 걸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